여기가 더 좋아? 철수의 손이 영희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었다. 폐가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밖에서는 노인들이 화투를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 부끄러워. 영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철수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4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탄력이 있었다. 철수는 영희의 등산 바지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52세의 손이었지만 떨림없이 움직였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못 참겠어. 철수는 영희를 끌어안았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돌아온 것만 같았다. 폐가 밖에서는 가을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우산을 쓰고 폐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등산 동호회에서 시작됩니다. 52세 조기 퇴직한 호라비가 재혼해서 이사온 40대 후반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산 등산로를 벗어난 폐가에서 두 사람은 나이를 잊고 서로를 탐하는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북한산에 숨겨진 황혼의 사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토요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버릇은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며 몸에 밴 것이었다. 조기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일찍 깼다. 오늘도 산에 가야지.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빈 침대 옆자리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서늘했다. 세면을 하고 등산복을 입었다. 검은색 바람막이 재킷에 회색 등산 바지를 입으니 그래도 사람 같았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반쯤 새었다. 52세의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보였다.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햄이 전부였다. 철수는 계란 2개를 후라이로 부쳐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었다. 7시에 집을 나섰다. 북한산 입구까지는 버스로 30분이 걸렸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은 8시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철수는 조금 일찍 도착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기다렸다. 철수 형님, 일찍 오셨네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동호회 회원 김동욱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날씨 좋아서 일찍 나왔어.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가을 등산하기 딱이에요. 동욱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등산 동호회는 2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50대였고 몇몇은 60대였다. 조기 퇴직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 다들 모였으니 출발할까요? 동호회 회장 이성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등산로로 향했다. 철수는 중간쯤에서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가 좋았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에서 걷던 동욱이 물었다.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시면 힘드시죠? 익숙해. 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동욱도 눈치를 채고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산을 올랐다. 등산로는 가파르지 않았다. 북한산은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산이었다. 철수는 이 산을 좋아했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볼 수 있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첫 번째 쉼터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철수도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다.
형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옆에 앉은 회원이 말을 걸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10월의 날씨는 완벽했다. 가을이 제일 좋아.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아내와 함께 산에 오던 계절도 가을이었다. 아내는 단풍을 좋아했다. 붉게 물든 나뭇잎을 보며 좋아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과거를 생각하면 하루가 무너졌다. 그는 앞만 보고 걷기로 했다. 쉼터를 떠나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철수는 낯선 여자를 봤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동호회 뒤쪽에서 걷고 있었다. 보라색 등산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단정해 보였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동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회는 회원을 상시 모집했다. 새 얼굴이 오는 건 흔한 일이었다. 이름이 뭐래? 박영애 씨래요. 이 동네로 최근에 이사 오셨대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새 회원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눈은 자꾸 그녀에게 갔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정상까지는 이 시간이 더 걸렸다. 철수는 꾸준히 걸었다. 숨이 차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등산의 좋은 점은 걷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사람들은 넓은 바위 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철수도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이었다. 형님, 혼자 김밥만 드세요? 동욱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편해. 제가 계란 삶은 거 좀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철수는 혼자 김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다. 정상에서 보는 서울 풍경은 여전히 좋았다. 빌딩들이 작게 보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빛났다. 경치 좋네요.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여자 박영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철수에게 미소를 지었다. 네, 좋죠.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영희는 철수 옆 바위에 앉았다.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오르기 쉽네요. 북한산은 원래 그래요. 초보자도 올 수 있어요. 자주 오세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다. 철수는 그녀를 슬쩍 봤다. 가까이서 보니 48세쯤 되어 보였다. 피부는 깨끗했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다. 단정한 인상이었다. 저도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영희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산다는 말에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주말엔 골프 가고 그래서 저만 혼자 있어요. 그렇군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희도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경치를 봤다. 점심을 먹고 30분쯤 쉬었을 때 회장이 하산을 알렸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철수도 일어났다. 같이 내려가도 될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다. 영희는 말이 많지 않았다.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하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빨랐다. 1시간 반 만에 입구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근처 막걸리 집으로 향했다. 등산 후 막걸리 한 잔은 동호회의 전통이었다. 영희 씨도 같이 가시죠? 회장이 영희에게 물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집에 들어갔다. 좁은 식당에 20명이 들어가니 복작복작했다. 철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영희는 철수 건너편에 앉았다. 막걸리와 파전이 나왔다.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철수도 막걸리를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형님, 오늘 날씨 정말 좋았죠? 동욱이 말을 걸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았어. 영희는 조용히 파전을 먹으며 사람들을 봤다. 철수는 그녀가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고 느꼈다. 재혼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엔 쓸쓸함이 묻어났다. 영희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회장이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게요. 좋습니다. 환영해요. 사람들은 또 잔을 부딪혔다. 철수는 영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철수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 토요일, 철수는 또 산에 갔다. 영희도 왔다. 그녀는 지난주와 같은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먼저 인사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모여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철수와 영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둘 다 속도가 비슷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철수는 그녀를 슬쩍 봤다. 재혼 생활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단 외로워요. 남편이 자상하긴 한데 뭔가 마음이 안 통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저는 아내를 2년 전에 잃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등산로는 가파르지 않았지만 숨이 찼다. 철수는 멈춰서서 물을 마셨다. 영희도 멈춰섰다. 저기 경치 좋네요. 영희가 아래쪽을 가리켰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철수는 옆에서 지켜봤다. 같이 찍을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영희는 셀카 모드로 전환하고 철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봤다. 셔터 소리가 났다. 잘 나왔네요. 영희가 사진을 보여줬다. 철수는 사진 속 자신을 봤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다.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철수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 있었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철수는 번호를 알려줬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진이 도착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상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았다. 철수는 영희와 걸으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다. 철수 씨는 아이들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1년에 한두 번요. 외로우시겠네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초혼 때 낳은 아이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 연락은 하세요? 가끔요. 그 애도 바쁘니까.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였다. 아이들은 멀리 있고 혼자 남은 중년의 삶. 철수는 영희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철수는 이번에도 편의점 김밥을 먹었다. 영희는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먹었다. 하나 드실래요? 영희가 주먹밥을 내밀었다. 철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하나만 드세요. 영희가 웃으며 주먹밥을 건넸다. 철수는 바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참치가 들어 있었다. 맛있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철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만든 밥을 먹었다. 편의점 김밥과는 확연히 달랐다. 점심을 먹고 하산할 때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제 다른 회원들도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막걸리 집에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웃는 얼굴이 예뻤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3주째 토요일 날씨가 흐렸다. 철수는 우산을 챙겨 산에 갔다. 영희도 왔다. 그녀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었다. 비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오다 그칠 거예요. 일기예보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비를 입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보와 달리 비는 점점 세게 내렸다. 30분쯤 걸었을 때 회장이 멈춰섰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사람들은 동의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렸다. 하산하기로 했다. 저기 쉼터에서 비 좀 피하고 가요. 누군가 말했다. 사람들은 근처 쉼터로 향했다. 하지만 쉼터는 좁았다. 20명이 들어가기엔 비좁았다. 저희는 조금 더 가볼게요. 철수가 말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쉼터를 벗어나 등산로를 따라 내려갔다. 비는 계속 쏟아졌다. 우비를 입었지만 얼굴은 젖었다. 저기 집 같은 게 보여요. 영희가 가리켰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오래된 집이 보였다. 폐가처럼 보였다. 가봐요. 철수가 앞장섰다. 두 사람은 등산로를 벗어나 폐가로 향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영희가 뒤따라 들어왔다. 폐가 안은 어두웠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있어요. 철수가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비를 벗었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다. 머리 젖었네요. 괜찮아요. 영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철수는 그녀를 봤다. 젖은 머리카락, 촉촉한 얼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추우세요? 철수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철수는 배낭에서 여벌 재킷을 꺼냈다. 이거 걸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입으세요. 저는 안 추워요. 철수가 재킷을 영희의 어깨에 걸쳐줬다. 영희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폐가 바닥에 앉았다. 밖에서는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를 보네요. 영희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뭔가 학창시절 생각나요. 비 오는 날 친구들이랑 숨어서 놀던 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폐가 안은 어두웠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철수 씨. 네. 저 요즘 행복해요. 등산 나오면서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철수는 그녀를 봤다. 저도요. 왜 행복한 걸까요?
글쎄요. 같이 걷는 게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시선이 얽혔다. 철수 씨.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봤다. 영희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철수도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짧은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영희가 물러났다.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해요. 제가, 아니요.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 원했어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철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영희는 철수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비가 그친 건 30분 후였다. 철수와 영희는 폐가를 나와 하산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이미 막걸리 집에 가 있었다. 철수와 영희도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식당 앞에서 멈춰섰다. 오늘은 그냥 갈래요. 영희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럴게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영희 씨. 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당연하죠. 영희는 웃었다. 철수도 웃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영희가 먼저 탔다. 연락해요. 네. 버스가 떠났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봤다. 다음 주 토요일 철수는 일찍 산에 갔다. 영희도 왔다. 두 사람은 일부러 뒤처져서 걸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저기 폐가로 갈까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등산로를 벗어나 폐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여기가 더 좋아? 철수의 손이 영희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었다. 폐가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밖에서는 새소리만 들렸다. 아, 부끄러워. 영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철수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4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탄력이 있었다. 철수는 영희의 등산 바지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52세의 손이었지만 떨림 없이 움직였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재혼한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못 참겠어. 철수는 영희를 끌어안았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돌아온 것만 같았다. 영희의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도 철수의 목을 감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닥에 누웠다. 먼지가 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철수는 영희의 재킷을 벗기고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영희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철수 씨, 천천히. 응. 철수의 손이 영희의 허리를 감싸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영희는 몸을 떨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밤 이후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좋아? 네. 좋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폐가 안을 채웠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다.
영희는 철수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다. 후회 안 해요? 철수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영희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일단 지금은 이대로. 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철수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했다. 30분쯤 누워 있다가 두 사람은 옷을 입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폐가를 나왔다. 등산로로 돌아와 천천히 하산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철수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다른 회원들을 만나기 전에 손을 놓았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서로를 향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철수와 영희는 매주 토요일 산에 올랐다. 그리고 폐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철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동호회 회원 동욱이 말했다. 철수는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동욱의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철수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막걸리 집에 갔을 때였다. 회장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다. 오늘 새 회원이 오셨습니다. 박상훈 씨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철수는 막걸리 잔을 들다 손을 멈췄다. 박상훈. 그 이름이 낯익었다. 반갑습니다. 박상훈입니다.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상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는 알았다. 3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 25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던 그 남자. 철수야? 상훈도 철수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 두 분 아세요? 회장이 물었다. 상훈이 먼저 대답했다. 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보네. 세상 참 좁네요. 회장은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철수는 웃을 수 없었다. 영희가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봤다. 영희야, 괜찮아? 상훈이 영희에게 물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상훈, 영희의 남편이었다. 네, 괜찮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 두 분이 부부시구나? 회장이 말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와이프예요. 철수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다. 머리가 멍했다. 영희의 남편이 상훈이었다. 25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던 그 남자가. 철수야, 너 결혼했어? 상훈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를 잃었어. 아, 미안하다. 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갈게요. 벌써요? 조금 더 있다 가시죠. 회장이 만류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철수는 막걸리 집을 나왔다. 영희가 따라 나왔다. 철수 씨. 영희가 불렀다. 철수는 멈춰섰다.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이 박상훈이라는 거 몰랐어요. 철수 씨랑 아는 사이인 줄.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막걸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상훈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일단 조심해요. 들키면 안 돼요.
철수가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희는 막걸리 집으로 돌아갔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봤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상훈과 미숙,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의 이야기가. 1999년 철수는 27세였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상우는 친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다. 철수야, 주말에 소개팅 어때? 상훈이 제안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소개팅 장소는 홍대 앞 카페였다. 상훈이 데려온 여자는 정미숙이었다. 23세의 대학생이었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이에요. 미숙은 밝게 웃었다. 철수는 한눈에 반했다. 상훈도 마찬가지였다. 소개팅이 끝나고 상훈이 말했다. 미숙이 괜찮지? 응. 나 미숙이한테 연락해 볼까?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말했으니 양보했다. 그래, 너 먼저 해봐. 하지만 미숙은 상훈이 아니라 철수에게 연락했다. 철수 씨, 다음 주에 영화 볼래요? 철수는 기뻤다. 상훈에게 미안했지만 미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상훈아, 미안한데. 미숙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상훈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미숙이가 너 좋아하나 보네. 미안해. 아니야. 친구 좋은 일인데 뭐. 상훈은 담담했다. 철수는 안도했다. 친구가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철수와 미숙은 6개월 동안 연애했다. 행복했다. 미숙은 밝고 상냥했다. 철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숙이 전화했다. 철수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불안했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요. 카페에서 만난 미숙은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저 상훈 씨랑 만나기로 했어요. 뭐?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미숙은 계속 울었다. 상훈 씨가 저를 정말 좋아한대요. 6개월 동안 기다렸대요. 그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철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상훈에게 전화했다. 너 미숙이랑 만나는 거 맞아? 미안하다, 철수야. 어떻게 친구 여자를 빼앗을 수가 있어? 나도 미숙이를 좋아했어. 처음부터. 근데 미숙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나는 6개월 동안 기다렸어. 그리고 미숙이가 돌아왔어. 돌아온 게 아니야. 내가 빼앗은 거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나는 미숙이랑 결혼할 거야. 상훈은 전화를 끊었다. 철수는 그날 이후 상훈과 연락을 끊었다. 1년 후 상훈과 미숙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수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었다. 그 후 철수는 5년 뒤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행복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나서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상훈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의 아내 영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철수는 산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영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와주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철수는 산에 갔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훈도 와 있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상훈이 먼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25년 만이네. 그러게. 상우는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미숙이 얘기 들었어? 뭐? 미숙이가 10년 전에 죽었어. 암이었어. 철수는 알고 있었다. 풍문으로 들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힘들었어. 1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5년 전에 영희를 만났어. 상우는 영희를 봤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좋은 사람이야. 미숙이랑은 다르지만 나한테 잘해줘. 그래.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상우는 철수를 똑바로 봤다. 근데 너 영희랑 뭐 하는 거야? 철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영희도 얼굴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알아. 너희 둘이 요즘 따로 움직이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티 안 나지만 나한테는 보여. 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미안해. 철수가 말했다. 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어. 뭐? 나도 알아. 내가 2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너한테서 미숙이를 빼앗았잖아.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상우는 계속 말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친구를 배신한 거니까. 미숙이랑 행복했지만 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양보하려고.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영희도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물었다. 상우는 영희를 봤다. 영희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어딘가 비어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알아. 너는 나한테 의무감으로 사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상우는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나도 미숙이 죽고 나서 외로워서 너랑 결혼한 거니까. 우리 둘 다 외로움 때문에 함께한 거야. 상우는 철수를 봤다. 철수야, 영희를 부탁해. 뭐? 25년 전에 내가 빼앗은 거 이제 돌려주고 싶어? 내 방식대로.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영희는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라고. 알아.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25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고 싶어. 상우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철수와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철수 씨, 영희가 울면서 말했다. 철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상훈의 침묵이 그의 양보가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상훈은 더 이상 등산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계속 나왔다. 철수와 함께 산을 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폐가에 가지 않았다. 철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상훈이가 양보한다고 했지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도요. 남편한테 미안해요. 근데 철수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단 시간을 가져보자. 서두르지 말고. 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여전히 상훈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없었다. 상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어느 토요일 철수는 산을 오르다 상훈을 만났다. 상훈은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다. 철수야. 상훈아.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상훈이 먼저 말했다. 영희 잘 지내? 응. 다행이다. 상훈은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나 이혼하기로 했어. 뭐? 영희도 동의했어. 우리 둘 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상우는 계속 말했다. 25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 여자를 빼앗은 거. 그 죄를 평생 안고 살 수는 없어. 이제 내려놓고 싶어. 상훈아. 미안하다, 철수야. 25년 전에도 지금도.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미안해. 내 아내랑.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영희가 너 만나면서 좀 행복해 보였거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상훈이 먼저 산을 내려갔다. 철수야, 잘 살아. 너도. 상훈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3개월 후 영희는 이혼했다. 철수는 그녀를 만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올랐다. 폐가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 대신 정상까지 올라가 경치를 봤다. 철수 씨. 응?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훈의 침묵이, 그의 양보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상훈이는 잘 지낼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그 친구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25년 전에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 아내까지 양보한 상훈. 그는 정말 괜찮을까? 6개월 후 철수는 상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철수야, 나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영희랑 잘 지내. 철수는 안도했다. 상훈도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축하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철수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영희에게 말했다. 상훈이가 재혼했대. 다행이네요. 영희도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을 올랐다. 이번에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이 왔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철수와 영희는 나란히 걸으며 단풍을 봤다. 예쁘다. 그러게. 두 사람은 웃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야 했다. 철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정말요? 응. 이젠 괜찮을 것 같아.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철수는 그녀를 안았다. 행복하게 살자.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북한산의 가을 단풍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우는 어디선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까? 철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상훈아. 그리고 고맙다. 바람이 불었다. 단풍잎이 흩날렸다. 철수와 영희는 그 속을 걸어갔다.